네, 이어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증권사에서 우후죽순 쏟아져 나오는 이 증권가 리포트들 허반석 전문위원이 냉철한 시선으로 분석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IR 분석이신 샘플러스 허반석 전문위원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렇게 오늘은 또 스튜디오에서 또 만나 뵙게 됐는데 이렇게 보니까 또 반갑네요. 네, 반갑습니다. 자, 왠지 조금 쑥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자, 오늘의 종목 리포트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 DLENC입니다. 자, DLENC에 대해서 청약 같은 분할이다. 그리고 싸게 사는 건 진리다라는 매수 리포트 오늘 들고 와 주셨는데 두 개 보고서예요. 그런데 모두 다 긍정적이네요. 네,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DLENC의 두 가지 리포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거래 정지, 기업 분할로 인한 거래 정지 전에 발표된 보고서인데요. 1월 22일자 대신증권의 청약 같은 분할이라는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15만 5천 원을 제시를 했고요. 캐시카우 역할을 담당하는 건설 부문만을 따로 떼어냈기 때문에 DLENC, 이제는 그에 걸맞는 새로이 가치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같은 분할이라는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청약이라고 한다면 최근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청약, 로또라는 단어와 함께 움직이는 단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에게는 매수 15만 5천 원, 그리고 목표 주가를 산정할 때의 PBR 4개 주요 건설사,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HDC 현대산업개발의 평균치를 적용을 했을 때 목표 주가 15만 5천 원이 적당하다, 합당하다라는 그러한 보고서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DLENC 같은 경우에는 아크로라는 아파트 주상복합 또는 고급 브랜드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편한 세상 브랜드도 많은 국민들께서 이용하고 거주하고 알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깊다라는 대림산업,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대림산업이 DL과 DLENC로 기업이 분리되는 그런 모습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할 후 사업가치 극대화, 결국 유화산업과 건설산업이 함께 있었던 대림산업이 건설산업만 따로 DLENC로 분리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 지주사 체제로 전환이 되는 DL과 그리고 DLENC, 건설 부분만 담당하는 DLENC의 앞으로의 역할,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적인 부분에서도 일정 부분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DL건설, 말 그대로 DLENC 안에는 대림산업이 갖고 있던 건설 부문만 DLENC가 담당을 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무 상태를 본다라고 한다면 여타 건설사 대비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다. 96%, 100%가 안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순현금이 6천억 이상 보유 중이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만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유화사업, 케미컬 쪽, 석유화학 산업 부분과 건설 부문이 함께 있었던 대림산업인데 그중에서 이제 건설업만 따로 DLENC로 분리를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지혜건설, GS건설, HDC 현대산업개발과 함께 조금 보아야 한다라는 부분에 포인트를 좀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부분만 DLENC가 딱 독점을 하고 앞으로 그 기업으로 가겠다라고 분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 건설업에 대한 부분으로 조금 포인트를 맞춰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피어그룹과의 갭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대건설이 연말부터 연초까지 약 20%의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GS건설, 대우건설, HDC 현대산업개발도 마찬가지로 10에서 20%의 성장, 주가 상승률을 연말부터 연초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차트를 통해서도 한번 보신다고 한다면 KRX 건설지수입니다. 우리나라의 건설업이 얼마만큼 올라갔는가를 보기에 딱 좋을 텐데요. 코로나 저점부터 상승분은 제외한다 하더라도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만 상승분만 하더라도 약 15%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었다라는 부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주요 건설 업체들의 PBR이 0.8배 수준임을 감안을 해주시고 현재 DLENC의 PBR은 0.5배 미만이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신다면 이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1월 22일 기업의 분할로 인한 거래 정지 중에 발간된 보고서입니다. 재상장 첫날 기준 주가가 크게 상장할 것을 예상을 했고요. 최고가 밴드로 16만 6천 원까지 시초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으나 주가는 안타깝게도 거래 재개가 되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보고서를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 재개가 된 이후입니다. 거래 재개가 1월 25일 날 거래 재개가 되었고요. 이 보고서는 1월 29일 발간된 보고서입니다. 제목은 싸게 사는 건 진리라는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16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주요 건설 업체들의 평균 PBR 0.8배를 대입했을 때 16만 원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제가 사이다 같은 보고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올해 가이던스를 제공하는 부분들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서 기업과의 Q&A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 나와 있으면 좋은 보고서로 보시고 그 Q&A 부분을 잘 읽고 그 가이던스에 부합하는 근거들을 제시했는가를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이 하나증권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2020년과 2021년도 전망을 조금 비교하면서 자세한 그리고 친절한 설명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2020년도 매출액 8.7조 원, 영업이익 1조 조금 넘는 모습입니다. 2021년 매출액은 7조 8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8,300억 원으로 제시를 하면서 오피스 매각분으로 발생된 현금 부분,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다라는 부분도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수주에 대해서도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2020년도 신규 수주가 전년 대비 줄어들었으나 2021년도에는 다시 2만 7천여 세대를 공급을 한다. 그리고 앞으로 정부 정책 수혜로 인해서 22년도, 23년도까지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두 자리 증가세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L과 DLENC의 그룹 내의 지분 정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간다면 연말 가서는 배당 기대감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16만 원으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보셨을 때에 정부 수혜도 있고요. 그리고 수주 계획도 완연하게 증가한다라는 그런 부분들. 여타 건설사들은 2020년도에 많은 수주를 받음으로 인해서 증가했던 그런 부분인데 그리고 DLENC 같은 경우에는 21년도가 그 증가세가 적용될 그러한 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그리고 숫자상 확인되는 영업이익과 매출의 증가세가 보이는가,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미래 가치를 이끌 모멘텀이 확인되는가,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라고 DLENC의 차트를 열어놓고 봤을 때는 기업 분할로 인한 신규 재상장이기 때문에 1월 25일부터 전일까지도 하락세를 했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다시 시장의 흔들림 이후 어제 장에서는 조금 상승을 해주고 십자 모양의 이 정도 가격에서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맞춰졌다라고 다시 한번 바닥 인식이 되는지 오늘 시장에서도 좀 기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를 보기에는 좀 어렵지만 여타 종목들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의 차트인데요. 연초부터 강한 상승, 연말부터 강한 상승이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20% 이상 상승했던 그런 흐름들. 그리고 대우건설입니다. 마찬가지로 12월을 기점으로 1월까지 꾸준한 상승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GS건설도 마찬가지로 11월부터 1월 20일까지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도 마찬가지로 12월부터 1월까지 강한 상승이 보여준 것들 본다 한다면 보고서에서 제시해 주었습니다. KLX 건설지수 그리고 거기에 소속된 기업들 모두 다 10에서 20% 상승했는데 그 상승분이 DLENC에는 거래 정지 때문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 부분이 반영된다라고 한다면 DLENC의 주가는
싸다라는 부분으로 조금 평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래 첫날 16만 6천 원까지 밴드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네.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들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숫자상 본다면 수주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증가한다라는 부분들, 정부 정책 수혜가 이제 세 번째 모멘텀으로 잡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인데요. 현대건설과 DL-ENC는 앞으로 1만 2천 가구, 4천 가구씩 분할 물량이 증가될 예정이고요. 자회사로 있는 대림건설도 전년 대비 50%가량 물량 증가한다라고 추정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향후 DL과 DL-ENC 사이의 지분 교환도 예정인데요. 그 두 기업만 봤을 때에는 DL-ENC가 저평가되어 있다, 싸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DL의 주가가 어제 급등했던 모습입니다. 분리 이후에 다시 회귀하고 있다. 그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신다면 현재 구간 앞서 말씀드렸던 단어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약, 로또, 싸다. 이 세 단어로 DL-ENC 정리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두 가지 리포트를 오늘 좀 가지고 오셨는데 모두 다 긍정적인 의견입니다. 매수 리포트였고 목표 주가 지금 16만 원 선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분할 이후에 거래 재개 이후에는 조금 빠지는 모습이었다가 어제는 좀 도치를 만들었는데 그렇다면 우리 허반석 전문위원이 보는 적정한 매수 주가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매수가는 현재 구간에서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지금보다 더 빠진다고 한다면 오히려 보고서와 동일하게 적극 매수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PBR을 적용을 했을 때 네. 15만 5천 원, 16만 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이 차트상으로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가장 고점 영역이 13만 7천 원 언저리가 나오는데요. 네. 이 차트상 그려보지 못한 곳까지 보유해도 좋다라는 의견, 저도 함께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좀 빠져도 싸게 사니까 더 좋은 거고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중장기적으로도 지금 차트에서 나타나는 이 이상으로 더 갈 수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네, 계시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DL-ENC에 대한 리포트들 분석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 종목 충분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제시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